1958년 오늘 납북된 민항기의 승객과 승무원 26명이 판문점을 통해 귀환합니다. 지난 2월 16일 대한민국 최초의 민항사인 대한국민항공사 KNA 소속 여객기 창랑호가 평택상공에서 무장한 난파 공작원에 의해 강제 납치됩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월 17일 북한은 KNA기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합니다. 북한은 저원라이 중국 수상의 평양 방문에 맞춰 납치극을 벌이고 의거 월북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전을 벌입니다. 여객기 납북 사건 이후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집니다. 국회도 본회의에서 전 세계 16개국에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세계의 여론을 환기시킵니다. 세계 여론에 굴복한 북한은 납북 18일 만인 오늘 납치범을 제외한 승객과 승무원 26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합니다. 나머지 8명에 대해 북한은 자진해 귀순했다고 주장합니다. (1985년) 오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이른바 3김에 대한 정치활동 규제가 해제됩니다. 한 달 전 치러진 12대 총선에서 분출된 국민의 뜻을 5공화국 정부가 수용한 셈입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주도로 만들어진 신한민주당은 창당 25일 만에 67석을 차지해 제1야당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5공화국 정부는 3김을 포함해 정치활동 규제자 14명에 대한 전면 해금을 단행합니다. 신민당은 민한당과 무소속까지 대거 영입해 103석을 확보하고 거대 야당으로 변신합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민주화 투쟁에 보낸 국민의 지지가 야권의 총선 승리와 정계 복귀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다시 부활한 3김 시대. 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치는 또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듭니다. 일 1990년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는 제4 남침 땅굴 발견을 보고합니다. 국방부는 주요 업무 보고에서 지난 1978년 제3땅굴 발견 이후 미국의 지원으로 땅굴 탐사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제4 땅굴은 사흘 전인 3월 3일 강원도 양구군 북방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우리 측 군견에 의해 발견됩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전 전선에 걸쳐 남측령 땅굴을 파고 있으며 26개 정도의 땅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합니다. (1995년) 오늘 야당인 민주당은 황낙주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간과 이한동 국회 부의장의 염곡동 자택을 점거합니다. 이날 자택 봉쇄와 출근 저지는 민자당이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통합선거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점거 농성을 벌인 겁니다. 결국 야당의 점거 농성은 국회의장 공간과 부의장 자택에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강제 해산됩니다. 2020년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180인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습니다. 2011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원인 모를 폐질환과 사망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10년 가까이 8천여 명의 피해자 가운데 1,700여 명이 사망하는 사회적 참사로 이어집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로 말미암은 질환을 폭넓게 인정하고 후유증까지 포함해 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